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면서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전 장애계가 우선 함께 다 모였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4월 달부터 전 장애계가 장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차별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의의가 있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전 장애계가 장애 여성 부분,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전 장애 영역이 다 함께 장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거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 장애계가 하나의 단일 사항을 가지고 모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응하고 있는 그 인권단체들도 다 함께 모여서 장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전부 다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독립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실효적인 그러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거죠. 그게 가장 큰 의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의의를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도 장애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 합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제정되기 위해서만 장애계가 모였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도 기존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하고 있던 법률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문화되는 법들이 많았습니다. 실용적이지 않았고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있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당한 편의 제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그냥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정당한 권리다 라는 의의를 가지게 됐던 거고요. 그 정당한 권리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게 되기 위해서는 장애계가 이것이 사문화된 법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도 장애인 영역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이 전 장애의 영역별로 차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소송도 하고, 그런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아주 실효성 있는 법률로서, 아주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률로서, 아주 효과적인 법률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가 안 됐나요? 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3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사문화된 법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뿐만 아니라 소송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이 가해졌던 것들을 언론화시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가 그 법률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확보해 갑니다. 그러한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계속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사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률,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률로서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가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 운명이겠거니 그냥 장애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죠. 그래서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내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제들이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한번 권리를 찾아보면 그거에 대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내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면화되어 있던 차별을 알려내고 그리고 드러내고 그리고 대응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찾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더 많이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별을 통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대응과 그리고 변화와 그런 걸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바로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계에 있으신 말씀?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아직 편의증진법에 준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편의증진법이 제대로 개정이 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 편의증진법 개정 운동을 했었고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다른 법률과도 계속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계속 개정해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만들 때, 제정할 때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규정했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장애인 차별을 계속 또 다른 다양한 차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다 담지 못했던 차별들을 계속 드러나고 보완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계속 개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연구 작업도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기 위한 열심히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계속 보완해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겨우 3살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네. 천사 20이요. 네. 네,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네,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가 통화로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요, 그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그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서, 네, 그 본인이니까 받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본인이 그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이유를 받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그 서류상으로 좀 그걸 요청하셔서 받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서류에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이유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인권위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소송을 걸어서 판례를 넘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네,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갈 거고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유서 요청하셔서 받아서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락 한번 해보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저희도 그 회의를 해보고 필요한 법률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락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그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찬이 첫 방송했겠구나. 네. 아, 못 들었다. 뭐 어땠다는 얘기를 못 들었네. 저는 안. 고. 네,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입니다. 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보험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 설계사가 그러니까 그 통화로는 내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그 보험 차별이죠. 보험 차별이고,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이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려면 보험사에 요청을 하셔서 그 내병변 장애인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 아니면은 본인이 보험 가입에 탈락한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이유서로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걸 받으면 그 인권위 진정이나 소송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차별을 좀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그 이유서를 받으셔서 저희 쪽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일단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 받을 거 있으면 저희들 좀 받아서 연락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연락처 하나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시작할게요. 네, 장애인 차별 상담 전화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보험 설계사가 뇌병변 장애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뇌병변 장애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서면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서면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게 장애인 차별인지 아닌지 대응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법률 지원단 통해서 받을게요. 네.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차별받은 것을 또 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그 저희한테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서 받으셔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저희도 내용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셔가지고요. 그 본인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네,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거나 네, 그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그 서류 그 이유서를 받아봐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저희와 다시 통화하시는 걸로. 네. 좀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서 받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도 내용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아, 전화만 그냥 두고 계세요. 네,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전 이 전화를 받겠습니다. 소리를 다 약하게 냈나? 잠시 전화? 제가 지금 좀 줄였어요. 아 그런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받을 걸. 네, 받으시죠. 아이고 그래서 미안한데. 전 전화로 온 것 같은데. 여보세요? 네 선생님. 네 괜찮습니다. 네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 드릴까요? 네 그래 잠깐만요. (011) 9712 아이 이런 여보세요? 네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잠깐만요. (7241) 네. 네,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저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예. 날짜가요 11월 25일이에요. 네. 예,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강묘애 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좀 쉬운 질문? 쉬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묘혜 씨가 제작하신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어요를 만들면서 사실 이제 그걸 만들게 된 의도는 계기? 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큐를 만들 때
미디액트 에서 다큐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때 처음 그 선생님 이야기할 때 노트북 보고 문자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느낌도 있었고 배우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학생 때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2003년도 아니 잠깐 2009년 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처음에 저는 99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이제 농아인 교육이 시작된 게 1909년이었고 그때가 100주년 농교육 100주년 기념을 해서 그래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1999년도 처음 대학 입학을 해서 10년 동안 그 농아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배는 어떻게 공부해서 만드시면서 묘엘 씨가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예, 아주 자세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2009년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문제 때문에 장애인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농아인 학생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산들이 문자 통역 그걸 위한 예산이 이제 1시간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다른 학생들한테 부탁하려면 이제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많이 줄이는 바람에 학생들이 도움도 많이 줄게 되었고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또 모든 과목에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필요하지만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이제 부족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일반 학교를 쭉 다니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차별이라고 심하게 느꼈던 기억에 남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저는 처음 차별을 느꼈을 때는 중1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6학년 때까지는 계속 새학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새학년이 되면 저는 항상 담임선생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편지를 담임선생님께 드렸고 1년 동안 담임선생님들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이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교과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먼저 부탁하기 전에 저는 제 짝한테 먼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편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편지를 썼는데 집에 가기 전에 친구한테 편지를 주고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편지를 줬습니다. 그 다음날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어제 제가 편지를 준 내용이 혹시 공부 시간에 선생님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내용 필기를 하면 그걸 저한테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편지에 썼었는데 그 다음날 공부 시작을 했을 때 선생님 설명이 시작되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모두 똑같이 필기를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다른 짝짝이 필기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가까이 가서 공책을 보려고 하니까 그 짝이 갑자기 공책을 옆으로 밀어서 저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편지를 줬는데 왜 보여주지 않을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5분, 10분 후에 다시 이제 공책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갔는데 그 친구는 더 많이 옆으로 비켜가 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이 당황했고 이상했습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기분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이건 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또 10분 후에 또 보려고 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공부 끝난 후에도 저한테 별 말을 걸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하고만 계속 재밌게 이야기하고 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친구들하고 대화도 없이 그냥 공부 시간에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기만 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멍하니 있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저를 놀렸는데 왜 일반 학교에 왔느냐 특수학교 가라 그런 말을 하면서 놀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화가 나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뭐 다투봤자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입을 가만히 닫고 다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셔도 별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리를 바꾸게 되었는데 그 새로 바뀐 친구는 좀 그전 친구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제가 미술을 잘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끝난 후에 다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첫날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처음에 제 옆에 앉았던 짝이 저에게 와서 편지를 줬는데 갑자기 무슨 편지일까 하고 생각하고 받아서 집에 가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이제 받았는데 집에 가기 전에 버스 안에서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여름방학 동안 TV에서 우연히 장애인 농아인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농아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많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에 이제 노인 씨를 놀리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고 편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편지를 읽고 감동도 받았고 좀 울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그 이후로는 화해를 하고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다니시면서 혹시 뭐지 아까 얘기했던 따돌림 뭐지 모욕적인 행동을 받거나 뭐 폭언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은 없었는지요? 있었다라면 아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기를 바래요. 중1 때 제일 심했던 욕은 제가 미술을 좀 잘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친구는 없었고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욕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가까이 일반 학교 일반이냐. 아마 제 뒤에서 욕은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제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욕을 해도 이 모양을 보면은 이제 소리 못 듣는 여자애 어디 갔느냐 이런 정도의 이제 이 모양은 읽을 수 있었지만 이제 뒤에서 욕을 하면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잘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사회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본인이 경험했던 따돌림이나 비장애인들의 어떤 이 안 좋은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지요? 제 친구가 학생 때 선생님 입모양이 매우 빨랐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히려 내 입모양을 네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한테 천천히 해달라고 말하지 말라. 내 입모양 빨리 하는 입모양에 대해서 네가 적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본인 이야기 아니고 친구 이야기. 혹시 뭐 본인이 최근에 교육 말고 이제 다양한 이제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제 따돌림이나 뭐 이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건 없으신지? 따돌림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라도.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미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셨는데 실장 제 뒤에 실장님이 앉아 계셨고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그 소리를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왜 불러도 대답이 없냐고 화를 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많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뒤에서 저를 부르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그 실장님 말이 내가 자승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잘 적응해 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 그게 언제 때 어디 취업하신 거였어요? 말하지 못한다. 응? 영화 만들기 전에 디자인 회사 옷 디자인 회사 다닐 때. 아, 묘 씨가 이제 미대에 나오셨나 보죠? 디자인 전공. 디자인 전공. 아, 저는 판화 전공했습니다. 추계예대. 추계예대. 네? 추계예대. 추계예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개.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하나 남았구나. 이제 가족 내에서
이게 농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이제 행동하기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뭐 본인 얘기가 없으면은 뭐 친구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TV 자막이 많이 나오지만 1998년 그때 자막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전에는 TV를 볼 때 가족들이 함께 TV를 볼 때 가족들은 많이 막 웃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면 조금 기다리다 있다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계속 웃으니까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다 끝난 후에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지금 피곤하다 내일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나서 이야기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TV를 볼 때도 그냥 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만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방송이 EBS, 네, 뭐이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청각 장애를 위한 자막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본인도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이 자막 서비스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교 때 EBS 특별하게 EBS를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책을 사서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방송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친구들한테 책을 빌리고 그래서 TV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친구들한테 이제 공식 필기한 거라든가 이런 걸 빌려볼 때는 제 자신이 맨날 구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모두 경쟁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잘 안 빌려줄 때도 있고 아주 늦게 빌려줄 때도 있고 또 빌려주는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필기를 빌릴 때는 좀 구걸하는 느낌이었다. 그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 준비하면서 입시 준비하면서 어쨌든 뭐 다른 청인들 같은 경우 이제 교육방송을 많이 이제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교육방송이 자막방송이 안 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혹시 뭐 의견,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EBS뿐만이 아니고 KBS, SBS 대부분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신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대부분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채널을 그냥 돌릴 때도 있었고 TV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정말 준비한 인터뷰는 질문을 다 했고요. 혹시 묘혜 씨가 우리 사회에서 농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그렇고 교육하고 따돌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노동도 괜찮고.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보통
이제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졸업장도 필요하고 보통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하지 못한다. 이제 지금 대부분의 농아인들은 보면 학교를 졸업을 해도 이제 기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도 계속 취직 못하고 그래도 취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근성인들은 대부분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익숙하게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농아인들은 가족들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넘겨버릴 때도 많고 그러니까 농아인들은 이제 지식 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근성인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수화 통역 그리고 자막 통역 그다음에 노트 필기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여러 부분에서 근성인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이제 한 번뿐인 인생 소비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많이 배우기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하신 거죠? 혹시 더 뭐 하신 말씀? 갑자기 생각 잘 나셨네요. 아, 교육은 말고 다른 걸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근처인들과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반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교과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이 수화도 교과로 인정을 해주면 이제 농아인만을 위한 언어가 아니고 수화도 하나의 언어로 인정을 해서 건성인들도 이제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이 이제 수화를 했으면 좋겠다. 왜 영어를 배워도 이제 외국인을 만날 기회는 별로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영어를 많이 배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농아인들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교과서를 만들 때도 수화 단어도
이제 그림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삽입을 해서 수화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기본 교육 과정에 이제 영어와 똑같이 수화 교육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아인들을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에 수화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말이 막 제대로 안 나가고 좀 골치 아파. 이제 그 남녀 구분이 안 되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 현재 지하철 역사에 새로 시설된 역사에는 남녀 구분으로 된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몇몇 이제 2호선이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3호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장애인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럴 때면 들어가기가 좀 우선은 좀 망설여지고요. 왜냐면은 진짜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우선은 그 장애 남성이 있는가 아니면은 장애 화장실을 장애인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장애 남성들도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좀 많이 좀 기분이 좀 언짢아져요. 뭐 이제 그런 경험을 했던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를테면 여기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어선 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애인분들이 어쨌든 집회나 아니면은 뭐 이동이나 하나 할 때 많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정말 급해서 딱 일어선 화장실을 이용을 했는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어떤 나이 든 남성분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들어갔어요. 응? 클랜터에 홀통 가라고 해주세요. 자차법에 응. 영역 구분 안 되는